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드디어 신비한 주식사전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단기간 1000명이란 구독자를 기반으로 앞으로 10,000명, 100,000명의 달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비한 주식사전이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강의 내용은 이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시면 이렇게 커리큘럼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 예정은 9월 초나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전 투자 기법의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니 참여자분들께서는 커뮤니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 첨부해 드렸습니다. 여기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구독자 1000명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야님과 YSKD ES IGN 1님께서 3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3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나야님과 10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YSKDES IGN 1님께는 이렇게 제가 주식 입문용 핵심 정리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들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절대 거짓말로 제공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구독자분께는 이런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 바로 한국 B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BNC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트로퀴노놀 관련해서 일전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안트로퀴노놀 관련해서 이슈몰이를 했던 종목이죠. 대부분 안트로퀴노놀 관련 임상진행이 한국 BNC로 알고 있지만 임상진행은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이고 한국 BNC는 골든바이오텍사와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의 대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은 2021년 1월 4일이고 계약일로부터 10년 그리고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5년 연장 가능한 라이선서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로열티로 판매가 공급되는 캡슐 또는 알약당 미화 15불 하나로 19,96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임상 이상 종료 후에 미국 FDA 긴급 사용 시에는 한국 BNC가 이 골든바이오텍사에 추가로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 바로 108억에 플러스 이 경상기술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고, 만약에 FDA를 승인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상 3상으로 진행이 완료 시 금액이 195억에 플러스 경상기술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안트로퀴노놀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게다가 이 7월 11일부터 오미크론 하이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이고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BNC의 경우에는 이 안트로퀴노놀이 FDA를 승인되느냐 승인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계약금을 추가 지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덜 지불해야 될지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지금 한국 BNC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안트로퀴노놀 성분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18세 이상 80세 미만의 남녀 대상으로 폐암, 낭포성 섬유증, 녹융의 질병이 있는 경우 실험을 위한 일부 조건 시험자들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트로퀴노놀은 중증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제 성분이기 때문에 경증의 환자가 복용 시에는 부작용으로 되게 무서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중에 중증까지 됐을 경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메스꺼움과 발열, 복통, 두통, 현기증, 그리고 심하게는 제가 가장 무섭게 느낀 내용, 탈모까지 부작용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꼭 먹어야 되나, 뭐 살려면 먹어야겠지만 다른 치료제도 많은데 굳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깊숙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영상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주가가 생각보다 이 정고점들의 악성 대기배부 부근까지 오르지 못한 이유를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가 이 경각심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초창기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률이 감소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풍토병으로 인식이 되어 경각심이 낮아졌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의 현 시점에선 경각심이 낮아졌지만 조만간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몰 예정이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가 뭐냐면 메르스와 코로나가 결합을 해서 메가라는 바이러스거든요. 치사율이 90% 정도 될 수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출몰하고 있지 않지만 발견은 됐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 방역이 다시 한번 뚫리게 될 경우에는 한국 BLC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세력의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 재료는 뭐다?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속성, 두 번째가 단발성, 세 번째가 예측 불가성, 그리고 네 번째가 불확실성.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은 있지만 문제가 뭐다?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 수그러들지는 알 수가 없는 예측 불가성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력이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 BNC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은 안트로, 퀴노놀에 대한 이 기대감은 만들어낼 수 있어서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물량을 슈팅하기 위한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승을 못한 이유에 있어서는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 공시가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 파생상품 거래 손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내용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와 전환 우선주에 대한 파생상품으로 거래 손실이 발생됐다. 이 내용이 뭐냐? 밑으로 내리면 전환사채 및 전환 우선주의 전환 가격의 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상세 내용을 보자면 전환가액이 7,244원과 전환사채는 전환가액 7,244원, 전환주식은 전환가액 6,493원에 대한 평가 소식 금액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전환사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CB와 BW라는 게 있어요. 자, BW. 그러면 CB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채를 발행하면 여기에 주식 전환 옵션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만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주식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은 최대 계약한 퍼센트가 있는데 이 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받을 건 8%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8%의 맥시멈을 잡을 텐데, 전환사채 가액이 7,243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1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현재 주가가 이 발행되는 가격에 비해 8% 이상일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크게 차익 실현을 하는 거라,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1만원이 7,243원만큼 이 주식을 발행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손실이 맞죠. 그렇지만 반대로 주가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7,243원에 현재 주가가 1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만원에 한 번에 물량을 쏟아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더 크게 수익을 보고 싶은 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8% 이자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받아가지고 주식을 올려서 더 크게 수익을 내는 게 이득이라서 이런 주식 옵션을 전환하고 여기 주식 전환하는 가격을 이 사채 금액만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BW, 이게 BW예요. 전환주식. 이 BW는 BW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말씀드린 이게 BW예요. 이게 뭐냐? BW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 가액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채가, 이게 뭐라고 했죠? 사채라고 했죠? 사채가 발행이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8%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신주인수 옵션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럼 만기가 됐을 때 뭐가 주어지냐? 이 8%에 대한 이자와 플러스 이 신주인수 옵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6,498원이에요. 그럼 아까 CB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안 받고 주식수로 전환해주는데 이거는 왜 이자까지 주고 주식으로도 전환해줘요? 네, 그걸 말씀드리자면,
이 신주인수 옵션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택 청약 들어놓잖아요. 주택 청약이 당첨되면 기존 시세에 비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말 그대로 이 주택 청약이 당첨됐다고 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자를 8%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너 6,498원에 저렴하게 한 주당 6,498원 살 수 있게끔 너 권리 줄게. 그러니까 이 신주인수권으로 권리 행사할래 안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1만원이야. 그러면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일명 갭 차이. 갭 투자라고 할까요? 부동산도 갭 투자라고 있으니까. 자, 갭 투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자를 주고 그래 나 이거 인수할게 하면서 금액을 지불을 해요. 금액을 지불해서 주식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자와 신주인수 옵션을 주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주식을 주는 거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개념으로 본다면은 지금 회사 자체의 손실은 맞죠. 저렴하게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손실은 맞지만 주가의 의미로 보자면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주기 설정 잊지 않으셨죠?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주기 설정이라는 거는 최소 3가지 이상을 봐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기. 그러니까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첫 번째 주기는 뭐라고 했죠? 명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분이라는 게 뭐다? 차트에서는 거래량과 플러스 거래 대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 찾는 게 뭘 찾죠? 바로 호재성, 재료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상승행보 하락 구간에서 재료가 노출되는 건 이곳에서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거라 재료는 말 그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보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차트가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움직일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차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재료가 노출되고 다시 한번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결국 차트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캔들을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세력이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이런 명분을 찾는 겁니다. 앞으로 재료에서만 찾지 마시고 이 차트의 거래량을 보고 명분을 찾으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추세.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 이 추세를 봤으면 이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된다. 다음 그에 맞는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돌파 매매로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한 포지션을 정하든가 아니면 너무 무서워 떨어질 때 매수를 할 건지 눌림 시점에서 아니면 횡보할 때 매수할 건지 이런 전략을 짜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 및 해석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타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세력이 왜 이렇게 추세를 끌고 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건지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일봉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여기서 보면은 악성 대긴 매물들은 너무 많아요. 거래량도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근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횡보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보이시죠? 6,995억이에요. 보시면 대주주 및 그 외 지분 포함을 하더라도 대략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금액이 5천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횡보 기간이 이렇게 짧아서는 안 돼요. 최소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돈이 어느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쵸? 원래 바닥권에서는 이 매물대들이 다 털어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급등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FDA 승인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 실패를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이 급등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슈팅을 주고 일부 물량을 처분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매집의 포지션을 갖다가 나중에 뭐 임상 3상이나 이렇게 끌고 갈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시점까지 매집을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시키거나 아니면 FDA 승인이 나더라도 더 크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입장에서는 세력이 아무리 정보가 빨라도 이 FDA 승인은 세력이 할 수 있는 승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다시 그리면서 FDA 승인이 나면 위로 올리거나 안 되더라도 여기서 일부 물량을 처분하고 다시 또 매집을 해서 가거나 이런 양방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지만 문제는 뭐다?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들어오지 않은 물량이다. 말 그대로 약간의 뭔가 우리 불확실함에 좀 베팅을 할 때는 비중을 줄이잖아요. 약간의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FDA 승인 나면은 한번 어차피 관심 받아서 쭉 뛰어 올리니까 세력에 돈 써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명분은 있지만 명분이 조금 짧다. 그리고 전 30분 봉을 봤을 때 아이고 참 거래량 자체가 없죠. 거래량 자체가 없는 종목을 이렇게 끌고 온 것 자체가 세력이 일부러 찌라시성 기사를 내가지고 만들어냈다. 애써 개미들은 이 고점에 물리면서 세력의 물량을 일부 받아주고 털어내면서 반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력이 급등시키고 FDA 기사를 내는 거는 개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세 자체는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럴 때는 아직은 관망하셔야 된다. 이거는 계속 관망해야 돼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FDA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5분봉 봐도 뭐 10분봉 봐도 뭐 별반 차이가 없겠네요.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십자형, 비석형, 잠자리형 이런 패턴들이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 이슈몰이로 인해서 개인들을 계속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크게 물량 매집을 하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구간이 지금 세력의 평단가가 9,000원 정도가 나와요.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 이 9,000원을 뚫고 내려왔을 때는 비중 베팅을 하시고 만약 9,000원을 뚫고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횡보할 때 여기서 천천히 매집하세요. 그러니까 9,000원 밑으로 떨어뜨릴 때는 바닥 보고 이 시점에서 크게 베팅을 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위로 뚫고 올라갈 때는 11,200원 이상을 뚫고 올라와서 주가가 안착해야만 돌파 매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돌파 매수는 11,200원, 박스권 횡보는 9,000원 이상 11,200원 이하에서 일정 구간 횡보, 그리고 9,000원 이하로 뚫고 내려올 때는 그때는 바닥 보고 비중 베팅,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FDA 승인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때 승인되면 11,200원 돌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